잔삭은 나중에 이제 다 나은 모델로 하고. 자, 워터라인 2번과 3번으로 요거 5번과 6번을 복사를 해요. 그리고 잘라내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V. 그리고 파라메타에서 워터라인에서 0으로 이거 0으로 놓으시면 되죠. 0. 제어해서 그대로 놓으시고, 특별하게 문제 없으니까 놓으시고. 자, 이 몇 가지 건드려야 될 게 절삭 파라메터에서 피치. 자, 우리가 이제 8볼 정도 되니까 마무리하려면 0.4나 0.3 정도 줄 거예요. 하시고, 스텝 쉘로우 완만한 구간은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지나간 자리에 자국이 생기거든요. 완만한 구간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시작을 35도로 잡아주시고, 35도부터 90도까지 절삭이 나오게 하겠다 하시고, 링크에서 굳이 밤 링크만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냥 90도로 3을 하고요. 요것도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뜨도록 그냥 걸까요? 걸죠. 하고, 특별하게 건들 거 없고요. 이렇게 하고, 어차피 뜨게 돼 있어서 하고, 정삭을 0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하고 정삭을 내요. 그럼 윗면이 안 나오고 나오겠죠. 툴패스가. 위쪽은 35도 이상은 안 나오고 이하는 안 나오고 완만한 급경사 구간만 툴패스가 나올 거예요. 쉘로우 역을 제거를 했으니까 0도부터 35도까지 뷰에서 다중 작업 관리자를 보면 처리 시작하고 있고요. 자, 거의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툴패스를 보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될 거고요. 여기는 급경사고 여기는 완만한 구간은 안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15mm를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5m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나오긴 하는데 그냥 그대로 가고, 자, 여기 간격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를 5로만 좀 붙여줄게요. 거리 5. 확인해서 계산 눌러주시고, 위에 따로 밑에 따로 가겠죠. 그리고 밑에 완만한 구간에 패스를 우선 수정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면 툴 패스가 나올 거야.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고 이렇게 여기도 떠서 이송을 하는 거죠. 여기도 떠서 이송을 하고, 지금 여기는 건들지 않고 있어요. 이건 급속 이송 표시입니다. 이렇게 건들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자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의미 없는 건 잘라버리도록 하고요. 해보도록 할게요.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레스터에서 파라메타. 자, 여기에서 어디 갔냐, 경로 제어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 모델에서 0 눌러주시고요. 0. 절삭 파라메타 0.3피치씩 정삭을 할 겁니다. 하고, 법선 방향 자동 경로를 생성을 하면 알아서 각도가 틀어지긴 해요. 요걸 누르면 좀 유리한 방향 쪽으로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자, 스텝 샬로우 0도부터 35도까지 부드러운 오버랩 부드럽게 걸칠 거고요. 따로 걸릴 건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정삭 경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계 두 개를 하면 마무리가 돼요. 두 개의 패스가 합쳐져서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보고 자르는 거 이제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모의 가공을 보도록 할게요. 응용이에요. 그냥 안 잘라도 상관없는데 안 자르면 좀 오래 걸리죠. 윤곽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보면 중삭 네, 등고선 처음엔 전 구간을 한번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레스터 등고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가고 라스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등고선 등고선 정사 그 다음에 평면 패스로 두 가지가 합쳐져서 라스터를 다시 들어가겠죠. 네, 이쪽은 이제 나중에 잘라보도록 할게요. 의미 없는 구간이니까 시간 오래 걸리니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르려면 자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스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성 가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평행 가공으로. 평행 가공과 등고선이 합쳐져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응용이에요. 회피 서피스와 트림.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캐드캠 시스템이 다 똑같다는 것도 마찬가지. 뭐 이것도 똑같았지만 이게 뭐 퍼밀이라고 나온 거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응용이에요. 응용. 뭐 다 회피 서피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 모두 캠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내가 이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고 싶잖아요. 안 떨어지게 워터라인에서 이 툴패스가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의미 없이 이런 구간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못 내려가게끔 하는 회피 서피스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모든 캠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회피 서피스를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공면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못 떨어지게 할 만한 공면이 뭐가 있는가를 봤는데 얘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옵셋을 한 다음에 걔를 회피 서피스로 잡고 여기를 좀 줄이고 나머지는 한번 끊어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만.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회피 서피스를 하나 만들 건데 레벨에서 10번에다가 11번에다 한번 만들까? 11번에다가 응용입니다. 응용 그냥 아직 처음 하는데 몰라셔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쓴다. 볼트나 치구 같은 것들도 그렇게 걸리니까요. 걸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10번, 11번에다가 공면에 자, 솔리드를 공면으로 변환할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모델링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찍고 엔터 V 누르면 1번을 잠깐 치워보면 이 공면이 공면으로 하나가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공면에 솔리드를 공면 변화 하고 이 면을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V. 그리고 솔리드를 치우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8볼이에요. 4R까지 밑으로 4mm까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4mm까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쓰고 나면 아까 충돌하고 공구도 짧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적어질 거니까.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쳐칠 거예요. 칠 거예요. 옵셋, 오프셋 하고 이 페이스를 찍어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기 옵셋 거리에다가 4.5를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4.5 밑으로 내려가게. 됐죠? V.
위에 건 지워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평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면에서 얘를 피는 방법이 뭐 있다 그랬죠? 언트림 누르면 펴질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제 모델을 보면서 할게요. 우선 바닥을 막고 있어야 바닥을 못 넘어가게 막을 텐데 얘를 당길 거예요. 수정에 아니 곡면에 곡면 확장 언트림을 했으니까 당겨질 거란 말이에요. 확장 한 여유있게 당길게요. 20mm씩 찍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게 한번 찍고 화살표가 이쪽으로 오게 한번. 여기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좀 잘라낼 거야. 여기 좀 잘라내고 여기도 한 이만큼만 잘라낼 거야. 대충. 왜냐면 여기도 여기까지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낼 거야. 그래서 여기를 대충 사각형으로 눈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이만큼 해서 한 이만큼만 잘라, 팔볼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정도만 잘라줄게요. 자, 이 모든 캠은 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요. 네, 잘라내고 싶으면 페이스, 회피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옵셋을 해서 곡면 만들고 로프트로 이어주고. 그래서 보통 파워미라면 뭐 파워쉐이프보다는 보통 유지하고 같이 짝을 맞추고, 그죠? 거의 대부분 다 모델링 프로그램을 따로 고급을 하나를 더 거의 대부분 가져가죠. 자, 곡면에서 트림, 커브로 트림. 자, 이 페이스를 자를 건데 엔터. 체인 하나, 두 개, 엔터. 남기고 싶은 영역 페이스 이 바깥쪽, 이 사각형 안으로 하면 안 되고 바깥쪽 잘라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갈 테고, 곡면을 선택하는 건 여기를 조금만 더 가고 싶은데 다시요. 언두? 되나? 이 화살표로 선택 추가. 예. 여기서 언두 내가 했고요. 다시 여기 조금 더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무시하고 여기를 조금만 더 자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자르고 싶긴 한데, 다시 언두 한번 누르시고요. 요거 조금만 더 내릴게요. 여기만 이만큼만까지만 내릴게요. 이만큼만 8볼 들어가게 이만큼만 하고 다시 누르면 곡면에 트림, 커브로 트림 누르고 자르고 싶은 도형을 페이스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체인을 한 개, 두 개를 걸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 곡면을 찍으면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 화살표가 이 사각형이나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사각형의 바깥쪽으로 찍어주면 잘릴 거예요. 그죠?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툴패스에서 얘를 추가를 해서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트림을 해서 한번 잘라줄 거예요. 두 번을 잘라줄 거예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구리는 그냥 돌리겠죠. 귀찮으니까. 자, 여기서 워터라인에서 보통 쓰게 되면 워터라인 쪽에서 자, 파라메타에 들어가 회피 서피스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모델 도형에서 회피 도형, 가지 말아야 되는 도형으로 추가 페이스를 누르고 이 면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트로 4.5가 됐으니까 이 비트로 못 떨어지겠죠. 막고 있잖아. 페이스가 막고 있잖아. 확인 한번 눌러주고 확인하고 계산 눌러보면 8볼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나올 거란 말이야. 못 내려가죠? 그죠? 잘렸어요. 툴패스 한번 잘렸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워터라인도 한번 걸어 놓을게요. 정삭 워터라인도 마찬가지로 워터라인의 두 번, 일곱 번째 파라메타 에서 당연히 얘도 추가 페이스로 얘를 잡아주면 정리가 우선 1차 정리가 돼요. 응용이에요, 응용.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빵꾸가 뻥 나 있는데 뻥 나 있어도 밑에까지 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도 이제 옵셋한 면을 하나 막아주면 밑으로 못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곡면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 잘라낼 거예요. 왜냐면 이 곡면을 내가 전체 자율적으로 내가 조절이 가능해서 이걸 이쁘게 딱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한번 잘라낼 거예요. 어떻게 잘라낼 거냐? 정면에다 놓고요. 레벨에 가서 이번엔 12번을 사용할 겁니다. 정면에 놓고 얘의 테두리를 뺄 거예요. 실루엣 바운더리. 그죠? 실루엣 바운더리만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실루엣 바운더리로 외곽 테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델을 잠깐 치워요. (8볼이) 내려가야 되니 3mm가 4.5mm가 옵셋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옵셋 라인을 만들 거예요. 옵셋 곡면을 자 여기서 옵셋 곡면에 옵셋이라고 돼 있는 윤곽 옵셋이라고 돼 있는 애를 선택을 하고 부분 체인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라고 엔터를 치고요. 방향을 아래쪽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4.5mm 정도나 여유있게 4.5나 5mm 정도 넣던가 5mm 정도 넣을까요? 5mm 그래요. 5mm 넣죠. V 확장을 해야 돼요. 수정 여기서 어디 갔냐? 길이 수정 한 20mm 당겨줄게요. 한 30mm 당겨줄까요? 30mm 여기를 클릭 여기를 클릭 색상 복귀 그리고 두점선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간점 이 연속선 어디 갔어? 다중선으로 선택을 하고요. 다중선을 선택하고 자 얘를 찍고요. 한 이만큼 할까요? 그냥 크게 큼지막하게 그려주세요.
실루엣 바운더리 할 때 네, 저는 정면에 네 정면이에요 지금도. 된 게 아니고 평면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우선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선은 보고 이렇게 하시고요. 한번 보고 다른 것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우선 넘어가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얘기를 바로 했으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 워터라인을 자를 거니까 워터라인을 5번과 7번을 자를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잘라봤던 가공 경로창에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 있죠. 트림. 이거 체인을 요걸 걸어주세요. 선택 취소. 체인으로 바꿔서 걸어주세요. 엔터. 그리고 보존할 점을 가운데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룹을 5번 먼저 잘라볼게요. 공구 유지하면 안됩니다. 들기로 날라주세요. 그리고 V를 눌러주시면 얘가 평행하지 않아요. 확인 한번 눌러주면 얘가 원래 레스터 정삭 경로를 보면 밑에까지 이제 위에는 막았지만 이 뒤쪽이 못 막혔었잖아요. 뒤쪽이 못 막혔었잖아. 그럼 지금 자른 경로는 밑에까지 잘리게 돼요. 요걸 따라. 그죠? 한 번 더 워터라인을 갖다 밑에 워터라인 이 경로를 자르면 7번이죠. 트림 체인 걸고 엔터. 그 다음에 보존할 측면 안쪽. 그 다음에 7번을 자를 거다라고 V를 누르면 또 잘리게 되겠죠. 네. 하면 여기 보면 트림이 들어갔지만 여기 보면 과위 표시가 여기에 트림이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갔네?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트림 아이콘이 어디가 있냐? 이런 트림 아이콘이 들어갔죠. 경로를 자른. 가서 툴패스를 보면 여기에 따라 이렇게 생성해서 잘리게 돼요. 나머지 것들도. 시간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가공 경로를 얘랑을 두 개를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쁘게 딱 떨어지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아요. 파워밀이고 NCG고 모델이 내가 회피로 맞고 잘라내고는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델 풀링 프로그램이 하나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캠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회피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어요. 툴패스를 내고 잘라내면 되고 그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부품 가공하면서는 이렇게 하면 뭐 양이 많으면 당연히 툴패스를 좀 이쁘게 내려고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봤고요.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이틀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로를 계속 낼 거예요. 이제 잔삭을 추가하고 툴패스를 추가하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앞뒤로 가공을 하기 시작하고 선반이 들어간 형태를 가공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요거 아까 브랜드 가공으로 할 수 있는 아이 요거를 하나 끌어다가 놔볼게요. 자 파일에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또 바탕화면에 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파일은 보내드릴 거고요. 자 얘는 좀 애매하잖아요. 자 딱 보면 그냥 이 딱 스타일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얘는 굳이 깊이도 얼마, 여기서 보면 R이 다이나믹으로 보면 R이 보면
2파이, 2R, 3파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얘를 뭐 등고선으로 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따라서 왔다 갔다 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황사가 한번, 정사가 한번. 당연히 황삭을 넣으면 원 모델을 갖다가 이 파이프 형태로 하나하나 잡고 실린더를 그리고 그 모델을 찍어서 황삭을 넣으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겠죠. 황삭은. 근데 그냥 외측으로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은 브랜드 가공이라는 걸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 이게 스캘럽으로 하게 되면 바깥쪽과 안쪽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면 여기서 한참 이렇게 돌다가 또 여기서 또 돌다가 가운데로 모이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브랜드는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시작 방향이 정해지고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몰아들면서 돌아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브랜드는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게 모델링의 면을 따라 커브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링을 살짝 편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요 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선 시작을 해보면, 자, 우선은 원점을 좀 옮겨 볼까요? 바운딩 박스 잠깐 만들게요. 레벨 2번에다가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원통형, Z, 했죠? 얘를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 요 원을 찍어주세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 원이 안 찍히네요. 찍으면 왜 안 가지? 잠깐만요. 찍고요.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여기에서 그냥 원호 중심이라고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찍으면 갈 거예요. 다시요. 저처럼 안 찍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드로잉하고 원점으로 이동을 누르고 여기 자동 커서에서 작은 화살표 내려서 원호 중심 하고 이 라인을 찍어주면 원 중심으로 갈 거예요. 커브가 두 개, 소재를 만들 만한 커브가 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레벨 3번에 소재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3번에다가 와이어 프레임 전체 끝단, 커브 전체 끝단 하고 면 선택 기능으로 이 면만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커브가 두 개가 생성이 되겠죠. 이걸로 돌출을 해서 소재를 하나 뽑을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쓸 건데 이따가도 쓸 건데요. 우선은 가보고, 자, 우선 소재 먼저 만들게요. 솔리드에 돌출 하나 둘 엔터. Z 원점 표시, 여기 거리는 두께는 요거 하고요. 이 원점을 찍어주세요. 이 높이까지 이렇게 생긴 애다. 중삭으로 잡고 우선 황삭은 그렇게 쳐도 되긴 하지만 이번 브랜드로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체인은 어떻게? 두 개 잡았어요. 체인 밑에 두 개. 요거랑 요거. 그래서 원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커브를 쓰려고 만든 거예요. 커브를 쓰려고. 모델링 소재를 잡으려고 선택을 했던 것뿐입니다.
됐죠? 얘는 소재로 쓸 거고요. 소재로 쓸 놈이고 다시 이제 바운더리가 하나 더 필요해요. 자, 4번. 소재로 쓸 놈이고 3번 잠깐 치워놓고 3번에 필요하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얘는 3번에다 3번이 아니라 얘 커브를 우선 빼놓을게요. 4번에 와이어 프레임 전체 끝단 요거 하나 찍어서 4번에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4번에 만들어 놓고요. 자, 모델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브랜드 두 개의 컵으로 가공을 할 건데 모델 상태가 없으면 제트로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매기면 이 상태에서 잘 봐요. 브랜드 두 개를 쓰면 이 상태에서 그냥 내려버리면 황삭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중앙으로 팍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폭 찍겠죠? 그러니까 바깥쪽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싶단 말이에요. 황삭을 했으면 옵셋만 조금 줘서 커브를 바깥부터 조금씩 들어오면 되는데 한 번에 밀고 정삭을 한 번에 밀겠다라고 하면 바닥에 모델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받치고 있어야 되니 이 모델을 하나를 복사를 해요. 레벨 찍고요. 5번에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5번에 이게 원본이고요. 자, 이게 원본은 치우고요. 1, 4번도 잠깐 치우고 모델 요것만 나와 있으면 돼요. 이게 5번에 복사 안 해요. 그러면 내경을 확장을 하고 외측을 확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브랜드 밀이 바깥쪽으로는 한 0. 얼마밖에 안 갈 거고 0.5mm 정도 확장을 해서 들어갈 거고 바깥쪽으로는 공구질은 반경보다 조금 크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 수정에서 밀당을 들어가 모델 수정의 밀당. 그래서 이 면을 찍고 가면 지름이 25라고 돼 있죠. 내가 2mm 정도 옵셋을 한다라고 하면 한 27 되겠네요. 27 반경 하고 엔터. 2번. 안쪽도 마찬가지죠. 안쪽도 한번 클릭하고 17.5인데 화살표에다 갖다 놓고 여기는 한 18mm 정도만 당겨 줄게요. 아니구나. 17.5 했으니까 17이 돼야겠네. 17. 16까지 당겨 볼까요? 16 엔터 하면 원래 원본 모델보다 큰 곡면이 생성이 됐죠. 모델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커브도 필요해요. 다시 이거를 가요. 4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사용 레벨을 이 원 그려놨던 거. 자, 얘는 바깥쪽으로 커브를 만들 건데 얼마를 들어갈 거냐? 1.5mm 정도 옵셋을 할 거고요. 얘는 안쪽으로 한 0.5mm 정도만 옵셋을 할 거예요. 더 지나가라고. 자, 와이어 프레임에서 요소 옵셋 하나짜리니까 요소 옵셋 하나 걸면 되죠. 찍고 엔터. 그리고 바깥쪽이라고 한번 찍고 1.5 아닐까요? 한 1.6 할까요? 1.5 해도 되고요. 1.5나 6이나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는 안쪽으로 0.5 0.3이나 0.5 정도. 얘는 0.5 정도 이렇게 옵셋 찍고요. 안쪽 클릭하고 0.5 정도만, 너무 조금인가? 0.7 정도만 할게요. 구입.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브랜드 두 개의 커브를 곡면의 투영에 피치와 일정 피치와 상관없이 일정한 피치로 절삭 가공을 하는 겁니다. 머신에 밀링 인 가공 경로 창에서
다시 한번 가공 경로에서 작은 화살표 브랜드 확인 눌러주시고, 저장을 안 눌러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모델은 얘가 돼요. 하고 0 0.1 놓을까요? 중삭이니까 0.1 0.1. 자 경로 제어 창에 갑니다. 1, 2 커브 2개. 자 윤곽 가공 형태 하나. 자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바운더리를 한번 더 주는 거고, 밑에 커브라고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고요. 한 개. 이거는 이제 처음에 브랜드를 잡으면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깥쪽부터 체인을 걸고요. 시계 반대 방향이 나오면 방향 전환 키를 눌러 어디 갔냐? 시계 방향이 나오게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시계 방향이 떨어지게. 당연히 이쪽을 눌러 시계 두 번째 커브는 당연히 동일 방향으로 맞춰주세요. 두 개의 커브 중심을 기준으로 곡면을 여기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볼을 패스를 확인. 09 대공구 생성. 그냥 브랜드밀 3볼로 할게요. 끝내기. 절삭 파라메타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을 거다. 원래 화살표대로 한 방향으로 갈 거고, 피치는 황삭이니까 0.2씩 한번 가보고, 0.3씩 갈까? 0.3씩 밀고 한 번은, 그다음에 3D로 붙을 거예요. 근데 2D나 3D나 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이 모델 자체는 3D로 갈 거고요. 뭐 전부 다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바운더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되는데, 그냥 1mm부터 마이너스 45까지 수직 방향으로 동일하게 반경 1할 정도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전 높이 10mm로 좀 고쳐주고요. 원호 조절 반경 이것도 안 넣을게요. 빼고 벽에다 들어가 있네요. 저장 한번 눌러 놓아야겠네. 아마 저장을 안 눌러서 그래요. 지금 여기 희마 최대 트리밍 거리 0.3으로 잡고요. 자동 조절 눌러주세요. 어차피 걸리진 않아요. 부드럽게 하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 놓을게요. 저장 V 하고요. 공차가 안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차도 잠깐 들어가 보고, 여기 100분의 기본으로 설치만 하고 나면 전체 공차가 100분의 2로 돼요. 0.005 정도, 1000분의 5 정도 하고 저장 한번 여기도 눌러줄게요. 각이진 형태가 나오니까 놓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금방 나올 겁니다. 다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모르겠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곡면을 당겨준 거예요. 내가 두 개의 커브를 잡은 게 지금 모델링 가공 도형에서 딱 때렸을 때 붙어야 밑으로 안 떨어지니까 모델을 당겨준 거고,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공작물 설정창에 레벨 어디죠?
5번에 3번에 있었나요? 모델링. 이게 실소재죠. 다시 가공 경로로 가서 머신 그룹에 가서 얘를 솔리드에서 선택으로 얘를 제로 잡고 확인을 눌러주면 들어가고 시뮬레이션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감을 눌러보면 네, 1mm, 1.5mm 당겼으니까 안 닿네요. 조금 더 당길 거 그랬나? 시작. 그러니까 브랜드 커브에서 내가 시작하는 쪽에 체인을 잡고 첫 번째로 잡고 그 다음에 안쪽부터 바깥쪽부터 안으로 몰 것 같으면 안쪽 커브 잡고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 그다음 뭐 그렇게 해서 시작 방향이 동일하게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거기서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화살표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하이퍼에서는 3차원 피치의 투 커브예요. 평균 3차원 피치의 투 커브랑 동일한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정삭은 마찬가지로 그냥 컨트롤 C V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한번 넣고 프린터를 눌렀네. 정삭은 컨트롤 C V 하고 피치만 공구를 뭐 바꾼다 그러면 바꾸고 나서 피치를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여기서 0.15를 넣든 하고 도형에서 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정삭 경로까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0.1 남겨놓고 시계 방향으로 하향으로 먹게끔 하고 그다음에 정삭으로 또 한번 0으로 놓고 피치를 때려주면 돼요. 이제 이런 경우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R을 따라가면서 할 때도 면 방향 같은 경우는 면의 속성이 틀리면 두 개 여러 개 할 때 속성이 틀리면 뜨고 뭐 좀 패스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얘 같은 커브를 두 개를 넣어주면 그거와 상관없이 패스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음 주에 오면 그거 하고 투영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삭 패스는 이렇게 돌 패스가 딱 누르면 나오겠죠?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정삭 패스는 나올 겁니다. 한번 껐다 켰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패스가 생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요. 오늘은